안녕하세요. 육아동지 여러분, 아육톡입니다. 저희가 아육톡을 시작한 지 햇수로 6년이 되었어요. 얼마 전 출산한 쥐똥이 둘째를 제외하면 이제 저희 아이들이 모두 유아기 후반 또 초등학생이 되었어요. 시간 정말 빠르죠. 그쵸. 그동안 저희가 많은 육아 컨텐츠를 가지고 육아동지님들을 만났었는데요. 드디어 아육톡의 첫 책이 나옵니다. 와! 우리 육아동지님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육아 고민이 바로 훈육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영상에서는 다 다루지 못한 내용들까지도 자세하게 책에 담아봤어요. 바로 툭하면 떼쓰는 아이, 감정 폭발하는 부모인데요. 책 제목만 들으셔도 좀 내용이 감이 오시죠? 여기 표지부터 보시면 여기 울고 떼쓰는 아이가 보이시죠? 이걸 보면 딱 감이 오실 것 같아요. 시중에 정말 많은 훈육책들이 나와 있잖아요. 저희가 책을 쓰면서 가장 신경 썼던 부분은 부모님들이 책을 읽고 쉽게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책을 쓰자였어요. 많은 부모님들이 훈육을 어려워하고 헷갈려 하시는데 저희가 영상에서 말씀드린 훈육 3단계 기본 공식, 감정 읽기, 제한, 대안 제시를 알고 있으면 웬만한 훈육 상황에서는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부모님들이 보시고 바로 적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이한테 해줄 수 있는 말을 최대한 대화체로 많이 썼어요. 그리고 뒤에 이어서 왜 이런 순서로 왜 이렇게 말해야 하는지를 최대한 설명을 덧붙였어요. 그런데 이 기본 훈육 3단계 공식을 잘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아이들의 발달 단계, 연령에 따라서 훈육의 방식이 조금 다를 거예요. 그래서 저희 책에서도 우리 아이들의 발달 단계를 0에서 15개월, 15에서 30개월, 30에서 48개월, 그리고 내돌 이후 이렇게 구분을 지었고 각 연령별로 부모님들이 많이 겪을 수 있는 훈육 상황들을 다뤘어요. 예를 들어 8개월 아기가 아빠랑 놀고 싶어서 아빠 얼굴을 찰싹 때린 거예요. 그럼 이랬을 때 아빠랑 놀고 싶었어. 그런데 때리면 안 돼. 아파. 이렇게 마음을 읽어주고 행동을 제한하시는 건데요. 이 시기 아이들은 아직 언어 발달이 미숙하고 자기 욕구를 조절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한까지 한다고 하더라도 막 계속 때리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랬을 때 어허 누가 아빠 얼굴 때려 이렇게 다그치고 혼내거나 그 다음 단계로 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아이의 주의를 환기하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 여기 뭐가 있나? 우리 저쪽으로 가볼까? 이렇게 하는 거죠. 똑같이 때리는 행동을 하더라도 아이가 어느 정도 말로 자기 욕구를 표현하거나 아니면 부모의 언어적 설명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발달 단계라면은 마음 읽기와 행동 제한을 하는 건 동일하지만 그 이후에 대안 제시를 함으로써 그 상황에서 아이에게 바람직한 행동을 알려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번에는 어느 정도 말을 이해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는 36개월 아이가 아빠랑 같이 놀고 싶어서 채싹 때렸다고 하면 아유가 아빠랑 같이 놀고 싶었어? 그런데 아빠 때리면 안 돼. 여기까지는 동일하게 하시고요. 그 이후에 그럴 때는 아빠 같이 놀자 이렇게 말하는 거야 라고 그 상황에서 적절한 말과 행동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우리 아이가 15개월이다 이러면 0에서 15개월에 속하는 건지 아니면 15개월에서 30개월에 속하는 건지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여기에 기준이 되는 거는 우리 아이의 수용 언어가 얼마나 발달했고 아이가 언어적으로 자기 표현을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아직 언어 표현이 미숙하다면 대안 제시를 하는 것보다는 주의 환기를 시키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이후에 아이의 발달 단계를 보시면서 아이가 좀 말을 하려고 한다면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적절한 말과 행동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한번 목차를 살펴볼까요? 1장에서는 제대로 된 훈육을 하기 위해 먼저 알아두셔야 할 부분들을 말씀드렸어요. 훈육하면 아직도 호되게 꾸짖는 걸로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감정 읽기가 중요하다고 해서 감정 읽기만 과도하게 하고 끝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헷갈리지 않도록 책에서 정확히 짚어드렸어요. 2장에서 5장까지는 우리 아이들 발달 연령에 따라서 인지, 신체, 정서, 사회, 언어 발달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발달 특징에 따라서 아이들이 많이 보이는 훈육 상황들을 다뤘어요. 각 상황마다 양육자가 어떤 말과 태도로 훈육을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특히 이렇게 앞에 표로 그 상황에서의 부모님의 훈육 멘트를 정리해드렸어요. 진짜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면 이 표를 보고 따라해보시는 거예요. 저희 정말 쉽게 잘 썼죠. 이외에도 책 중간중간에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꿀팁 같은
같은 거는 저희가 박스로 따로 넣어놨어요. 예를 들어 9개월 아가가 밥 먹을 때 하이체어 위에서 막 숟가락 던지고 물건 던지고 이랬을 때 어떻게 훈육해야 하는지도 설명을 드려요. 그렇지만 우리 아이의 행동을 바꾸는 거에만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아이의 욕구는 무엇인지를 파악을 하고 일상생활에서 놀이로 아이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해소하는 것도 말씀드리거든요. 일상의 놀이를 통해서 아이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해소시키는 게 아이 발달에도 도움이 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이들의 발달을 돕는 놀이 팁 박스를 통해서 놀이도 소개를 해드렸어요. 돌 전후의 아이들은 사실 훈육보다는 안전과 관련된 환경 조성을 해야 하는 시기죠. 이 시기 아이들 모습을 보면 콘센트 구멍 막 쑤시려고 그러고 기저귀나 옷 갈아입기 싫어서 막 도망간다거나 부엌에 있는 집기들 다 끄집어내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이때 아이들 이런 행동 훈육한다고 아이를 다그치거나 길게 설명을 해봤자 이 시기 아이들한테는 어차피 효과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이런 행동들을 가만히 내버려 둘 순 없잖아요. 이 시기 아이들을 효과적으로 훈육할 수 있는 방법들을 책에서 소개했어요. 그 다음으로는 15에서 30개월이죠. 이 시기 때가 정말 훈육이 많이 필요한 시기죠. 아, 이때 정말 양육자 멘탈이 털리는 시기잖아요. 저희 영상 중에 이제 18개월 영상에 아직도 많은 부모님들이 오셔서 막 괴로움을 토로하고 가시고 그래요. 이 시기에 아이들은 행동 반경도 넓어지고 호기심도 많아지고 그 다음에 자아도 강해져서 위험천만한 행동도 많이 하고 뜻대로 안 되면 막 울고 떼쓰고 이러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 시기에 겪을 수 있는 다양한 훈육 상황들을 저희가 17가지나 되게 세세하게 다뤄봤어요. 다른 사람 때리고 무는 아이, 식당에서 막 소리 지르고 돌아다니는 아이, 잠 안 자고 계속 놀겠다고 하는 아이, 이 시기에 아이를 키우는 육아동지님들이라면 모두 다 되게 공감이 되는 상황일 것 같아요. 이 시기 아이들 키우는 육아동지님들은 그냥 저희 책 옆구리에 끼고 필요할 때마다 바로바로 펼쳐서 보고 바로 적용해서 연습하는, 그렇게 하시면 굉장히 든든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은 30에서 48개월. 이제 우리 아이들 많이 자랐죠. 막 36개월 드디어 사람 된다는 이 시기도 와요. 이때는 형제나 또래 관계에서의 트러블들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순서를 지키지 않거나 장난감을 나눠 쓰지 않는다거나 등등 있죠. 또 규칙이 있는 게임도 이 시기부터는 할 수 있는데요. 막상 온전히 게임 규칙을 잘 지키긴 어려워요. 게임하다가 지면 운다거나 게임판 뒤집는다거나 이러기도 하죠. 영상도 이 시기부터 슬슬 접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면 아이가 시간을 정하고 꼭 약속을 했는데 끌 때가 되면 막 더 볼 거야 막 울면서 난리가 나죠. 사람이 되긴 했는데 아직도 훈육해야 되는 상황이 정말 많습니다. 이 시기에 많은 부모님들이 또 실수를 하는 게 아이들이 세 돌이 지나면 많이 컸다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말도 잘하고 또 잘 알아듣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얘 왜 이렇게 아직도 짜증을 많이 내는 거야? 몇 번을 좋게 얘기했는데도 이렇게 게임에서 질 때마다 폭발을 하지? 이런 생각에 부모님도 욱하고 감정 폭발하게 되고, 이전에 차분하게 훈육을 잘했던 분들도 오히려 이 시기에 감정 폭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지만 이 시기에 아이들도 아직은 많이 어리다는 거 한 번 더 생각하시고, 부모도 이 즈음 되면 다시 한번 호흡을 가다듬고 훈육의 정도를 걸어가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48개월 이후의 아이들, 유아기 후반기를 달려가는 시기죠. 이 시기의 아이들은 언어, 인지, 정서 등에서는 이전 시기에 비교하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지만 아직도 유아기 특유의 자기중심성은 남아있는 시기예요. 사회적 관계가 많이 확장되면서 또래관계 같은 사회적 상황에서 훈육할 일이 많아지죠. 친구를 놀린다거나 때리는 행동을 하는 아이를 어떻게 훈육을 해야 하는지, 또 기관에 갔다 와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속상하고 화나는 일이 있으면 그걸 양육자한테 푸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의 훈육 방법들을 말씀드렸어요. 네, 육아동지 여러분, 저희 아육톡이 툭하며 떼쓰는 아이, 감정 폭발하는 부모, 이 책 정말 열심히 썼거든요. 우리 유아기 키우는 부모들에게 가장 중요한 육아 미션은 훈육 제대로 하기여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유아기 지나 초등 입학하면 우리 아이들 한자리에 앉아서 수업도 들어야 하고 또 선생님 지시도 따라야 하고 친구들과 잘 어울려 지내야 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자기 조절력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자기 조절
조절력은 그냥 나이가 먹으면 뚝딱 생기는 것이 아니라 유아 때부터, 어쩌면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의 따뜻한 사랑과 적절한 통제를 통해서 자랄 수 있는 거예요. 훈육이 아직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께 훈육은 정말 잘 배우고 잘 훈련하면 반드시 성공하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 더보기란 확인하시면 육아동지님들을 위한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거든요. 꼭 읽어보시고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육아동지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